조금 깨실 겸 좀 운동을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또 왼쪽으로 한번 했다가 그 다음에 위로도 쭉 올려주세요. 그리고 손을 쫙 펼치면서 이렇게 쭉 내려주세요. 어때요? 개운하신가요? 네. 그리고 이제 한번 팔도 한번 돌려주시고 뒤로도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한번 돌려주시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운동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의 몸은 사실 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오늘도 머리를 많이 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 마사지를 한번 할 건데요. 일단 정수리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가운데를 이렇게 자극을 해주시면 건강에도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극해주시고 또 뒤통수도 한번 이렇게 자극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 여기도 한 번씩 이렇게 자극을 해주시면 또 머리의 건강에도 뇌의 건강에도 좋고 또 정신도 맑아진다고 합니다. 이게 조탁법이래요. 네. 좋아진다는 조탁법. 네, 이렇게 하시니까 어떠신가요? 좀 정신이 맑아지신가요? 네.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좀 몸을 움직여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오늘은 이제 방산막 워크숍으로 관절력이 요즘 물면 아프잖아. 고개 쳐야 돼요. 여기 지금 앞에 있는 거 위에서 정신을 치고 그래서 하더라고. 오늘 어떤 것을 할 건지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오셔가지고 즐거운 회의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모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협력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태도를 해야 되는지도 좀 알아보고요.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마을 사업을 오늘 선정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마을 사업을 선정하고 또 실행 계획서까지 작성하는 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 여기 오셔서 일단은 제가 50%라고 적어놨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모이신 분들에게 한번 박수 한번. 오늘 이렇게 시작하고 또 실행 계획서 작성까지 해서 제가 99%라고 해놨어요. 왜 해놨을까요? 그럴 거라서. 왜 100%라고 안 하고 99%라고 해놨을까요? 100%는 없으니까. 100% 없으니까. 또 실행 계획서까지 작성하면 끝일까요? 아 제출. 제출도 하고 실제 마지막 1%. 실행하는 거, 준비할 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주와 함께 실행을 해야 이게 또 완벽한 계획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또 기억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왜 모였을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 자리에 왜 모였을까요? 오늘 마을 방송에서도 들으셨고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모이게 되었을까요? 이 자리에 모인 이유. 앞으로 해 나갈 일을 생각하기 위해서 모인 거지. 맞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박종군이라는 사람이 아침 방송을 해서 나왔습니다. 아침 방송을 해서 나왔다. 좋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마을에 내년에 사업이 있다고 어제 강의를 들으셨죠? 네, 어제 들으셨는데 23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인데 우리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기도 했고 이 사업은 왜 할까요? 분야의 중?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그쵸.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발전은 또 왜 해야 될까요? 좋은 동네 되려면 더 좋은 동네 되기 위해서. 그렇죠. 잘 살고 좋은 동네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그 마을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서 또 열심히 회의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좀 마음 열기로 저희가 지금 앞에 보시면 이 도구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걸로 앞에 이거에 각자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실 건데 여기에다가 볼펜을 끼우고 보이시나요? 이렇게 함께 글을 써볼 거예요.
그래서 한 글자씩 쓸 건데요. 여기서 방, 여기다가 삼, 그 다음에 뒤에는 마, 그 이쪽에서 을을 써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하나를 더 쓰면 되니까 한 4가지 한 글자씩 다 같이 한번 글을 써볼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 있는 게 바로 마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한번 같이 협력해서 글을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의 조건은 줄을 맨 끝에 잡아야 된다. 가운데를 잡거나 볼펜을 잡는 행기는 금지입니다. 아, 그게 저게 잘 됐잖아. 그게 걱정이네. 여기가 방삼 마을로 할게요. 방. 네. 내가 방. 자, 이거 한번 가운데다가. 그래서 첫 번째는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잡아보시고요. 어떻게 하는 거냐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제가 안내드릴게요. 우리 선생님 잡아주시고 여기로 넣어주시겠어요? 무슨 뜻인가 하는데. 자, 이걸 뭐 하실 거냐면 자, 여기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자, 이제 뺍니다. 여기다가 저희 무슨 글자 쓰고 그랬어요? 방.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여기 노란색에 먼저. 자, 한번 선을 그어볼게요.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같이. 저기 분 저기 그게 어디를 자, 그거 보셨죠? 아무 말 않고 하려고 하니 안 돼요. 그래서 상의하셔서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을 팽팽히 달고 이걸 한번 이렇게 누군가 다 지시를 하시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동그라미 한번 그려볼까요? 오! 좋아요. 그렇지.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말씀 안 하시고도 하실 수 있어요. 좋아요. 근데 이게 아래다가 할 사람은 누가 있어? 그러니까 오늘 전략을 좀 해야 좋습니다. 그렇지. 이거 할 사람은 찾아야 돼요. 네모도 좀 해볼까? 네모? 네모 아니야. 네모. 밑에다. 연습이니까 섞여도 전략. 상관없어요. 누가 먼저 손대서 어떻게 하자라고 누가 했으면 좋을까요? 아, 좋았어요. 잘하셨어요. 그냥 해요. 우리가 쓸 때는 방자요. 네, 연습이 좋아요. 여기 무슨 글자라고요? 남자를 이렇게 하잖아. 방자 좋아요. 자, 진짜 세운 겁니다. 여기다가 한번 해서 여기다가 방자 이거 시작하면 쓸 거예요. 자, 일자. 아니, 원자. 내려, 올려, 내려, 내가 해줄게. 내려, 여기서 내려. 원자. 원. 귀를 좀 내밀고. 쓰어버라니까 우리가 오늘 쓰잖아. 어느 쪽에서 와서 글자 여기서 와서 방자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합의가 돼야 똑같이 줄을 정해주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각자 생각이 틀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빨리 전략을 짜세요. 여기서 이렇게 아니 그거 여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머리야 항상 글자 머리. 예? 머리가 여기요. 이미 시작하는 걸 알면은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머리라는 것만 글자 톤머리라는 걸 알면 하면은 돼. 어느 쪽으로 당겨. 좀 옮겨서 좀 더 당기세요. 근데 우리가 방자가 아닌가 봐요. 우리가 삼자인 것 같아요. 삼자. 3. 자 그럼 쉬우시오. 야 갑니다. 그렇지. 그다음에 네, 와서 당기시고 그렇지. 또 딱. 내려놓으시고 드시고 그렇지. 미움 누르는 게 그렇지. 오예. 연습 끝. 이제 우리 시작. 삼자 아예 돌지 오, 마세요. 저희 마무리로 자 이거 여기 미움 마지막 한번. 오, 잘한다. 여기서 와야지. 아유 여기 뛰어가지고 다시 밑으로 걷고 오, 박수. 여기 이쪽 일조에서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어떠셨는지 한번 해보는데 마음이 안 맞았는데 이번에 이게 사람이 잘 되네. 잘 되셨어요. 세 번째 하니까 마을 사업은 이렇게 가운데다 두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심히
네, 해야 된다. 열심히 해놓은 거보다 못다는 게 뭐가 있겠어. 맞습니다. 또 혹시 이 조에서 오늘 이렇게 협력 글쓰기를 해보니까 어떠셨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각자의 줄을 잡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걸 모르시니까 이 글자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을 머리가 머리다. 그러면 이제 머리 쪽 오면 각자 생각이 같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글자가 되지. 그것도 멋지게 이야기를 해주신 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마을 사업도 그런 것 같아요. 리더가 이렇게 가운데서 이끌어줄 때 서로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이런 협력들이 이루어져야 마을 사업도 진행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네. 또 여기서도 한번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형님이 한번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을 같이 모아가지고 모든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박수 한번 주실까요? 마을 사람들이 함께 협력을 해서 같이 모여서 이렇게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마을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사실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하고 또 리더의 이끌에 또 도움도 필요하고 이렇게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좀 인지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게임을 진행을 했고요. 오늘 자 이렇게 회의를 시작하면서 규칙을 하나 말할 거예요. 첫 번째는 경청하기입니다. 뭐 들리지도 않나? 네, 서로의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주는 건데 경청이 사실은 토닥토닥 말로 해주는 포옹이라고 해요. 그런 것처럼 너와 나와 생각이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렇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비난 금지입니다. 무조건적인 비난은 이 회의에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비난보다는 여기 세 번째 나온 규칙인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문제가 있던 것들을 다시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어떻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주시는 것이 이 회의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기억을 못하더라도 한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의 의견은 동등하게 귀중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이렇게 서로에 대해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한번 다 같이 이야기해 보실까요? 시작. 그렇구나. 네,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아이디어로 더 좋은 생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좀 더 친절하고 배려 있게 회의를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사업 발굴을 할 거예요. 근데 어제 강의도 들으셨겠지만 조금의 생각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각 테이블에서 좀 자유롭게 어제도 고민을 하셨고 오늘도 조금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보실 거예요. 각 테이블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고 싶은 사업이 무엇인지 좀 이야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5분에서 15분 정도 드리면 될까요? 네, 그 정도 드릴 테니까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어떤 것들을 하고 싶은지 각 테이블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어제 혹시? 혹시 우리 선생님도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우선은 잘 모르겠지만 주민들하고 함께 이런 사업 해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본인이 각자 생각하시는 것들 하나씩 한번 적어주실까요? 뭐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 개 적어주셔도 돼요. 먼저 한번 적어보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혹시 잘 들리세요? 잘 안 들리세요? 네, 그러면 네네 좋아요. 그럼 계셨다가 참여하는 걸로 할게요. 네, 이따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적어드릴 테니까 우선은 그거 말씀해 주시죠. 돈에 상관없이 그냥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마을에 함께 무슨 소득 사업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누가 돈을 벌 수 있는 걸 함께 더 모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 생각했을 때 예전부터 각자 개인의 생각을 좀 좀 하시는 해줬으면 거예요. 좋겠어. 이런 거 해놨으면 좋겠어 하시는 이 거 생각하는 거를 사업이 그냥 소득 사업 스스럼 없이 그냥 소득 사업을 좀 많이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씩만 그러면은 써주시면 같이 한번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어제 들은 거 말고도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 그다음에 아무 생각이 이 없어요. 사업도 중요한데 우리 마을이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어. 우리 마을 이게 필요해. 어떤 그냥 얘기를 생각하시는 하시는 거. 생각하시는 거.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있어야 될 거를 그렇죠. 할수 있는 걸 해야 되는 얘기. 대라더니가 저는 생각이 안 나네요. 혹시라도
내가 지금 생각은 없지만 이런 거 해봤으면 좋겠어 하시는 거 있으세요? 우선은 수익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프로그램보다는 야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하시는 게 있다면 적어주세요. 양봉은 시골에 오 좋아요 좋아요. 하나만 네, 하나에 하나씩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 선생님은 양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나 나오셨고요. 직접 적기 불편하시면 제가 네, 이렇게 크게 써주시면 됩니다. 딱 받침을 못 써가지고 제가 불러주시면 써드릴게요. 아 수익시장 주변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불러주시면 적어드릴게요. 제가 쓰신 거 여기다 붙여주시면 돼요. 카페로 생각해서 카페. 네. 그림 같은 거 그리는 사람들이 꽃 같은 거 네. 또 어머니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왜 필요하신가요? 네. 아무 생각이 없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까 푸드트럭도 어제 나왔다고. 푸드트럭? 네. 여기 다 있어요. 아 여기서 판매하는 도림 장인이 네. 방금 말씀하신 가료주나 발효빵 안전을 위해서 약간 발효주. 그런 사업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같은 분이서 할 수 있는 거.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아, 여기 안 왔어요. 아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도 혹시 뭐 배우면 되니까 할 사람이. 네. 우리가 가르쳐 주실 분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 썼다고 뭐라고 할까? 아 그래요? 그러면 배우는 걸로 장인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판매를 하고 싶나요? 푸드트럭에서 계절별로 푸드트럭. 계절별로. 별로 메뉴를 다르게. 도토리는 여름에 해야 돼. 여름에 시원하게. 네, 냉국으로 시원하게. 겨울에 내 팔잖아. 가게를 내 파는 하는데 해서 만약에 먹게끔 하면은 여름에 해야 된다. 여름에. 시원하게 냉국으로. 방문객들에게 지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아카시아 나무가 있고 또 현재 양성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너무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다. 좋아요. 또 뭐 이거는 우선은 여러분들 생각을 얘기하시는 거니까요. 또 이런 거 해봤으면 좋겠다. 네, 생각해봤는데 뭐 우리 마을에서 한번 뭔가를 팔았으면 좋겠다. 또는 여러 가지. 내일이요? 아니면 주말? 뭘 또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이 리더 너무 잘해주셔서 또 일요일을 하고 주중에 뭐 한 4일 정도 한다고 합니다. 아, 일주일에 4일 정도? 지금 5일인가? 5일 그렇죠. 5일. 막상 5일. 순간 운영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소속 시점을 이렇게 생각하는 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여기 마을에 이런 복숭아 저는 쉽게 누구든지 잘 맛을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음식이고 쉽게 할 수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저도 안 나왔어요. 저도 안 나왔는데 방문객들이 많아요. 전주도 있고 등산도 사업에 있고 대한 계획을 그래서 짜시는 그분들이 주로 아침 한 10시면 오는데 우리 마을 내려와서 식사를 하는 게 그 양성마을에 식당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많이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저렴하게 하면은 그분들이 간단한 요리를 할 수 있고 더 많이 참여하고 등산로 가까운 여기서 먹으면 좋다 이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 또 이제 주민들이 일정 수익도 가져갈 수 있게끔 그러면 이거를 같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고. 오 맞아요. 한번 돌아가면서 항상 이거를 다 자기 운영하는 게 아니라 쫓아서 들어가면서 들리는 게 이게 개인 사업자가 아니면 그러니까 철근만 사다가 집에서 하면 된다고 여기 동네 떼매는 사람들 많더라고. 용도편에서 돈을 번다고 그래서 그래도 빙의가 판 붙여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제가 몇백만 원씩 들여서 그걸 사고 바꾸 200만 나고 끌고 다니는 그 노후화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지키고 또 사업을 운영해야 되니까 그 아이고 그 부분은 바꾸 확인해보면 될 것 같아요. 두개 달고 이렇게 해서 여기 꽂히는 거야. 그래서 끌고 갔다가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런 예시들을 조금 찾아오긴 했어요. 어제 좀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 이야기와 또 다른 또 혹시 하고 싶었던 사업들이 있으셨는지 좀 추가로 물어보기 위해서 네. 네. 올 수는 있지. 뭔지는 알잖아. 말씀하신 것처럼 네. 수레를 달아서 이동을 네네. 시운을 가는 곳에 가까이 여기다 사인해야지. 전반적으로 해주시겠어요? 여기 선생님들은 오늘 한명 빼고 다 처음 나오셔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시죠? 네네 함께 한번 들어보고 이걸 들어보고 다시 또 시작해보세요. 네, 저희 한번 잠깐 게 나왔는데 저희가 예산을 받은 게 얼마죠? 4천만 원. 네, 6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은 인건비로 나가고 또 4천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소득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맞나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소득 사업을 우리 주민분들이 그 예산 안에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찾아볼 건데 이게 지자체에서 또 사업 정식 예산을 받아서 또 실행하는 거다 보니까 각각의 항목들도 있어요. 조건들이 있고. 근데 그게 시설 공사비라고 해서 뭐 이제 경관 조성 및 리모델링 유지 보수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시설 공사비로 조금 사용을 한 게 저희가 마을 느티나무 축제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도 좀 나갔다고 제가 들었고요. 또 소모성 물품 구입비는 최대 100만 원 이내로 하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식사 다가비는 또 여기가 보면은 1인 3,000원 그 다음에 식사는 8,000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영수증까지 다 첨부를 해야 되고 또 강사료, 체험비, 인쇄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인차료라고 해가지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자재나 대관료 그 다음에 차량 등 단기 임차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임차료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대신에 월세, 세금 같은 운영 경비, 숙박비, 공동체 활용 등을 위한 공간 임차료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임차료나 또 공연비, 홍보비, 그다음 노인 일자리 인건비 해가지고 이 기재된 예산 편성 가능 비모 외에는 편성이 불가하다는 점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 관련해서 어제 좀 설명을 해주셨던 분이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추가로 조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은하쌤 좀 추가로 혹시 어제 좀 들은 이야기들이 같이 있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우리 분야분들은 몇 분은 알고 계시고 이쪽에 선생님들은 사실은 한 분 빼고는 다 오늘 처음 자리라서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당장 돈 버는 거 아이디어 내라고? 뭔 소리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걸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마을 사업비를 주셨을 때는 큰 돈이 있어요. 근데 이 돈은 저희가 안성시에서는 어떤 거를 추구하고 있냐면 자, 마을을 예쁘게 만든 것도 좋고 리모델링 하는 것도 좋고 뭔가 꾸미는 것도 좋고 시설을 개선하는 것도 좋은데 적어도 이 돈으로 한번 주민들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함께 해보세요 라는 미션을 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자 이게 숙제야 너희 돈 지원해 줄 테니까 돈 버는 거 한번 연습해 보겠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당장에 돈을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계속 벌어야 되는 아니에요. 뭐냐면 마을 만들기 센터라는 곳에서는 여러분들이 마을을 잘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자 여러 가지 중에서 자 마을도 예쁘게 꾸며 보셨고 여러분들 꽃도 심어 보셨잖아요. 그거 말고 그럼 돈 버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라는 돈을 세상에 연습 비용을 6천만 원이나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냥 연습하시면 안 되니까 잘 꾸미실 때 어느 정도의 소정의 일자리 금액도 드리겠습니다. 그 배정된 금액이 2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 4천만 원으로 뭔가를 해보시면 좋겠는데 조건이 꾸미는 것도 해봤고 우리 마을 축제도 있잖아요. 이 축제도 이 예산으로 한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이 4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끼리 함께 머리를 꼴똘히 모아서 돈을 버는 사업을 한번 해볼까요?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당황스러운 거지. 나 오늘 처음 나오는데 뭐 갖고 돈 벌라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차근히 생각하시면 되고 돈 버는 것들을 어떻게 벌어볼까에 대한 얘기를 오늘 충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하나만 선정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8개월 동안 연습해 보시는 시간이에요. 그 8개월 동안 해봤더니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에도 또 내후년에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첫 시작의 금액으로 지원을 한 거고 어제 시간에는 그럼 뭘 했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오전 시간에는 그런 돈을 버는데요. 이왕이면 마을 사람들하고 한꺼번에 버는 거니까 의미 있고 조금 더 신나고 즐겁게 벌어봅시다 라고 하면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경제 뭐 이런 이야기를 선생님이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선 오후에는 어떤 선생님이 있었냐면 이제 저희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회의를 해주는 역할이지만 어제는 또 컨설턴트라는 분이 또 오셨어요. 이제 컨설턴트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자, 이 마을에는 이렇게 쭉 보니까 이런 게 되게 잘 맞을 것 같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는 물음표에 이걸 좀 하세요 라고 답을 줄 수 있는 느낌표를 좀 주시는 선생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분이 마을을 쭉 둘러다 보니 우리 마을 주변에 뭐가 있어요? 저수지가 있잖아요. 자, 저수지라고 하면 조금 그렇고 아름답게 얘기하면 호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왜 호수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우리 마을 주변에 있는 이 저수지를 호수로 아름답게 만든답디다 라는 사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업을 얼마냐면 10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그런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마을 주변에 그 호수를 아름답게 만든다는 거는 기회일까요? 위기일까요? 기회지. 우야, 역시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좋아요. 뭐냐면 그게 기회라는 말은 뭐냐면 자, 우리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시잖아요. 그 다음에 마을에 다들 편안하게 평온하게 사시려 오신 분들이고 즐겁게 여생을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호수에서 뭔가를 예쁘게 꾸미고 한다 그러면 누가 막 찾아올까요? 관광객. 정답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이 기회를 그냥 놓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컨설턴트 선생님이 내린 정답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득 사업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떻겠어요? 라는 답을 어디서 찾았냐면 푸드트럭이라는 거를 찾았어요. 자, 푸드트럭은 영어인데 쉽게 말하면 야, 뭔가 음식을 파는 용달차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용달차에 음식을 이것저것 팔 수도 있겠지만 어제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여러 가지 음식을 파시면 불편할 테니 음료 정도의 커피라든지 뭐 사이다라든지 아니면 그럼 차라든지 이런 거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자, 우리가 이 사업비로 건물을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4천만 원으로 그 버스나 뭐 용달차 같은 그 차를 대여하는 우리는 임차료라고 하는데 그를 대여해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오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재료비는 또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100얼마밖에 안 준대요. 그러면은 임차료는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그 푸드트럭이라는 트럭을 빌려서 뭐 푸드트럭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따가 영상으로도 보여드리겠지만 그럼 그런 걸 해보셔서 소득 활동을 해보시는 거 어떻겠냐. 왜냐하면 수시로 날마다 365일 할 필요가 없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저녁 시간대 우리 호수에 불빛 예쁘게 들어오고 해질 무렵에 노을 질 때 막 사람들 보러 오잖아요. 그때 한다든지 또는 주말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면 그때 아마 음료 사 먹는 사람들이 필요할 거야. 그러면 그때만 한다든지 한시적으로 해보는 거를 8개월 동안 해보는 거야. 8개월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가게 하듯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그 컨설턴트라는 선생님이 제시해 주신 방법은 커피를 파는 용달차입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업하는 거 말고 이제 그건 전문가가 정해준 거고요. 그건 그 사람 마음이지 우리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선택하는 것들은 여러분의 결정이에요. 근데 그 외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또 하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돈 벌 때 이런 거 우리 마을에서 해보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옛날 같으면 어제 그 사람이 답을 주고 갔잖아요. 그러면 다 안 모이게 하고
여기 우리 김용환 쌤하고 이장님하고 노인회장님하고 분회장님 한 4명 모여갖고 야 이게 돈이 된대 이걸 해보자 딱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사업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얘기더라도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고 이 자료니 마련이 된 거니까 오늘 처음 들어서 굉장히 어렵고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 다른 동네 보니까 이렇게 돈 버는 도 한다던데 막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얘기도 제가 조금 이어서 해드리자면 이제 저희 이 사업을 똑같이 했던 안성의 다른 마을들은 이 작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 마을에 빈 창고가 있었대요. 그 창고를 잘 개보수를 해가지고 뭐를 했어요? 마을에 식당을 열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비싼 음식을 판 게 아니라 5,000원 단위 국수를 팔고 있어요. 아직도 팔고 있을까요? 네. 팔고 있어요. 그러면서 돈을 벌기도 하고. 지금은 곰탕도 팔아. 네, 지금은 곰탕도 판대요.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마을은 아이고 우리는 매번 그렇게 뭘 팔지를 못해. 그래서 그냥 어떤 조그마한 공간인데 그 공간에다가 버섯 한번 키워볼게. 그래서 버섯을 키워가지고 돌아가시면서 그냥 시간 될 때마다 버섯을 따시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 버섯을 판매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다면 뭘 해볼까라고 하는 건데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 마을에 또 어떤 재능이 있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산마을 제가 알기로는 밴드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웃음의 수도 있지만 야 방산마을 밴드가 우리 마을 주민들로 모여졌고 거의 다 시니어 세대들이에요 보니까. 근데 이 시니어 세대들이 다른 데 가면 청년으로 쳐주거든요. 이제 농촌이나 도시의 평균 연령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그랬더니 야 마을에서 밴드를 만들어서 공연을 해? 굉장히 좋은데 다른 마을에서도 막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공연을 아주 잘하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저기서 막 부르네? 그럼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돈 받고 좀 해볼까? 요것도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활용하셔서 돈을 버는 일도 가능해요. 또 우리 마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르신 같은 선생님들이 뭔가를 잘 하실 수 있어. 만들기도 잘하고 그러면 함께 만들어서 그걸 판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혹시 판매하는 뭐 제가 보기에는 크게 농사를 짓는 분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농산물 작물이 있다면 그걸 포장해서 한번 간이 판매대 판매해 볼까?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함께 돈을 번다면 뭘 해볼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제 컨설팅 해주시는 카페 용달차는 맨 마지막에 결정을 하실 때 한번 넣어놓고 이것도 나쁘지 않겠어 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아마 제가 쉽게 카페 용달차야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어떤 형태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설명을 저희 우리 선생님 선생님이 조금만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한번 보시면서 영상은 아니지만 사진으로 보면서 한번 볼게요. 선생님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트럭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동하는 카페 형식으로 운영하는 거 많이 보셨죠? 네, 이런 것도 많이 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요즘에 좀 새롭게 나온 게 이렇게 모양이 있는 이런 카페인데 이게 수레형 아까 선생님께서 저희 조에서도 의견이 나왔어요. 수레형 이동식 창고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마을에서 여기서 카페를 팔기도 하고 이렇게 여기도 수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레에다가 이렇게 가건물을 설치를 해가지고 여기서는 청년들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을 하기 전에 직접 커피를 만들고 팔아보고 체험을 하면서 이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제 말씀하셨던 컨설턴트 분께서 이야기하신 사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지금 마을 사업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 외에 혹시 다른 의견들이 있으시면 또 충분히 논의해보고 그 중에 어떤 것들이 괜찮을 건지 한 가지를 선정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고 또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용달차 카페를 하고 싶어 그러면 스테레오형의 카페를 그대로 살 수는 없어요. 4천만 원으로 사요? 못 사요. 빌려보는 거예요. 그걸 임차한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임차의 형태의 종류가 많아지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예요? 카페 모양이 그냥 귤 모양처럼 동그랗게 생긴 거고 요거는 집 모양처럼 생긴 건데 야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왜? 이동식이니까
빌려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이 돈으로 여기서는 카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러 시설들이 구비가 되어 있고, 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와가지고 카페만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야, 우리 호수 가서 농작물 팔아보고 싶은데, 우리 호수 가서 고구마 찐 것도 팔아보고 싶은데, 우리 호떡 장사도 해보고 싶은데,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한 번만 더 돌려주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용달차 형태로도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시설물을 잠깐 갖다 이동식으로 트레일러로 끌어다가 놓고 그때만 한시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제 컨설턴트라는 사람이 제안을 해주신 거는, 자, 우리가 금액을 쓸 수 있는 것들이 공간을 빌려주는 임대료는 쓸 수가 없대요. 그럼 뭐냐면 다른 것들을 물건을 대여할 수 있는 대여비를 생각보다 많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살 수는 없지만. 그러면 그런 돈을 활용해서 뭔가를 하기에는 이런 게 굉장히 적절할 것 같다라는 전문가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조별로 다른 아이디어가 딱히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혹시 이 용달차 카페 또는 용달차 판매대가 또는 여러 가지 이런 걸 놔두고 하시는 판매다가 용이할 것 같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무엇을 파실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도 괜찮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잘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어제가 전문가가 주신 이런 답에다가 플러스 더하기를 더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확장을 시켜서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좀 더 충분히 더 나눠보고요. 혹시 그것도 없겠다 그러면 우리 방산마을에 가지고 있는 보물, 자원들은 뭐가 있는지를 확장을 시켜서 이런 것도 돈을 벌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얘기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마을에 이런 것들도 개선했으면 좋겠어 하시는 얘기도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경관에 관한 얘기는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돈에서 경관을 개선할 수 있는 비용이 조금 아직 남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 마을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원래 심었던 꽃과 나무들이 혹시 없을 때 그거를 조금 더 추가 보완해보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 우리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가운데 선생님께서는 우리 마을 입구에 CCTV가 꼭 필요해. 안전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 얘기도 있을 거예요. 편안하게 해주시고, 단 이 CCTV를 설치한다는 거는 우리 이 돈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을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관할 행정에다가 야, 우리 이렇게 위험한데 이런 거 안 해줄 거냐? 담당과에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든 편안하게 얘기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에 맞게 오늘 회의 목적에 맞게 저희가 정리는 하도록 할 테니 어떤 얘기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조금 더 얘기 나눠보실까요? 네, 그러면 한 10분 정도 더 얘기 나눠. 이렇게 승용차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바퀴는 달려 있는데 동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아이라서.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견인할 수 있는 큰 차들이 움직여서 가지고 갈 수 있게 돼 있고, 이 아이가 그냥 귤통처럼 보이는데 번호판도 있고요. 그리고 면허세도 내야 되는, 허가를 득해야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냐면, 우리나라에 보면 농촌에 체험 휴양 마을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경상남도에 있는 휴양 마을의 협의회에서 이거를 공동으로 대여를 해가지고 박람회라던가 이렇게 어떤 축제라던가 있을 때 이렇게 가셔서 판매를 하셔서 이 수익금을 마을에 같이 나누시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놀러 갔다가 귤통이 예뻐서 저도 들어가서 한번 앉아봤습니다. 그래서 바퀴는 있지만 실제로 얘가 혼자 움직이지는 못하고 이제 끌어다 놔야 돼요. 행사가 끝나면 다시 이제 공동의 장소에 뒀다가 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빌려줘서 임대료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푸드 트럭 카페형입니다. 네. 네. 카페 같은 거는 근데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우리 연세 드신 분은 카페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도 우리가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카페는 못 하잖아요. 이거 시켜야지. 함께 돈을 벌 수 있는데 이게 꼭 커피만 만들고 음료를 만드는 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저게 가능한데요? 식기도 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뭔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거지 해보면 저희들은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욕지도라는 곳이 있어요. 이 판매하는 게 욕지도에는 커피를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유학하시는 남자들이 맞아요. 할머니들이 다 팔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나이는 우선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하고 싶다는 마음과 의지만 있으시면 이 마을 사업은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저거는 이제 호수 공원이 생기자는 그런 거를 장점으로 살려서 저런 걸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여러분들은 혹시 또 다른 거 그건 이제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게 있어요. 뭔가 그런 리모델링 식으로? 한다든지 우리 회관에 그런 이런 시간을 리모델링해서 다른 데 뭔가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아까 왜냐면 이런 여러 가지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가문인데 있는데 그러면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장소가 있다가 그런 거는 이제 장소가 있다가 그 한다는 마련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저희 이제 마을에서 판매할 수 있는 동네 농산물 옆에 생산하는 게 뭐가 그게 있을까요? 무상으로만 돼야 되는데 왜냐면 그 사업에는 쓸 수 얘기해 주세요. 그 여러 가지 뭐가. 임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임대료가 안 되고 근데 그 농산물이 구체적으로 뭐냐고. 그러니까 저는 농산물을 판매하게 쓰는 이 건물에는 임대료는 안 된다. 화장지도 필요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장소가 이 조금 있으면 좋겠다. 블루베리집이 가면서 그러면 선생님 뭐라면 전자된 아까 데다가 그거는 개인 사업이니까 마을 사람들이 참여해서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이 있어요. 나는 조금조금하게 이런 거 오, 들깨. 거의 젊은 들깨, 사람들 참깨. 먹어야 돼. 오, 좋아요. 누른 사람 안 먹어. 젊은 사람들은 애기들을 데리고 먹을 수 있는 게 이런 학교고 전자된 데다 그 마을 장터가 되는 거네요.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마을에서는 그냥 버섯 재배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그 공간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드는 거예요. 할아버지 방에다가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이런 커피라떼가 버섯 커피만 재배만 얘기하는데 커피만 여기다가 반대로 버섯 아, 재배를 커피만 해가지고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하는 케이스에서 운동하면 아, 커피도 있어야 돼, 뭐 응대차도 있어야 돼.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된다. 얼음 약간 지금 이걸 재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걸 함께 재배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조금 다른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게 새로운 게 이게 방금 말씀하신 양봉이 양봉을 지금 하는 사람은 몇 사람 그러면 일단은 카페만 하는 나쁘지 거는 않다는 차별성이 없고 예를 들어서 요거는 더 차별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거 말고도 지금 여기 이 마을 자체가 이런 그러니까 밤나무, 여러분들은 마을에서 밤나무, 이런 농산물들을 아카시아, 팔수 있는 그다음에 아카시아 농산물을 파는 이게 많아서 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 자연적인 미로이고 그다음에 이제 인공 미로는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기체나 메밀 버섯 어떤 버섯이에요? 그런 걸 뿌려놓는 거죠. 이거를 유효제 메밀 또는 유채. 대중적인 거를 하는 거.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이쪽에서는요 푸드트럭을 가지고 장사를 할까 카페를 차려서 장사를 할까 이런 구상도 해봤는데 이거는 좀 어렵게 생각도 되고 뭐 하면 되겠죠. 그러나 양봉을 이 해공 위에 거기다가 양봉을 한 3, 40동을 놔가지고 이거를 해는 게 어떠냐 이게 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20명이고 15명이 한다면은 충분히 하고 남을 것 같아요. 갖췄고 또 아무나 와서 여기 와서 양봉을 좀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요게 좀 제일 낫다고 일조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등산객들이나 여기 방문객들을 상대로 해서 토속 음식점을 한번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는 국수, 산채국수 종류죠. 그다음에 뭐 전, 그다음에 두부김치 그 정도로만 해서 그
저수지를 방문한 사람이나 아니면 등산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간단한 요기를 할 수 있는 거. 근데 여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음식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 이제 부녀현이나 여성분들을 위주로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부재료 다듬기 같은 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그 젊으신 분들은 조리해서 판매하는 거. 그러니까 장소는 아까 얘기를 듣기를 뭐 임대료가 많이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회관을 이용해서 조리를 하고 먹는 거는 여기 정자나 이렇게 해서 하는 식으로 하면 어떻겠냐 했는데, 이거는 뭐 그 사업 지원 사업비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온 거는 양봉이 있었습니다. 저희 마을에 그 양봉하시는 분들이 몇몇 계셔요. 근데 이게 그 소수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공동으로 하면은 일도 쉽고, 또 양봉을 할 때 어떤 기본적인 장비들이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공동으로 이용하면은 그 이용 효율도 높으니까 여러 사람이 하는 거를 공동으로 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이 양봉을 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이제 밀원인데 그 뿔을 그 채취할 수 있는 그 근원이요. 그게 우리 마을에는 그 많습니다. 그 도토리나무, 밤나무, 아카시아나무가 풍부하기 때문에 많은데, 그 외에도 그 공터에다가 유채씨를 뿌리거나 메밀을 뿌리면은 이게 어떤 관광 자원도 될 수 있고 또 밀원도 되고, 또 이게 뭐 메밀 같은 경우에는 그 나중에 수확하면은 메밀이 TV에서 며칠 전에 봤는데 그냥 뿌려만 놓으면 잘 자란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메밀을 수확을 하면은 또 그거 잘 가공하면은 메밀전도 할 수 있으니까 이 양봉과 토속음식점이 연계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래도 벌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남자 회원들이 이제 많이 참여하는 걸로 하고, 여기는 여자 회원들이 많이 참여하는 걸로. 그다음에 이제 이 푸드트럭은 요거는 아예 그냥 아예 기본으로 들어가고 여기에 플러스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푸드트럭은 이제 꼭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그 추억의 음식, 붕어빵이나 호떡도 하면은 좀 잘 팔릴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푸드트럭을 두 개를 놔서 한쪽에서는 음료, 한쪽에서는 붕어빵이나 호떡 이런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요거는 기본으로 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요거를 기본으로 하고 여건이 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거. 근데 이제 우리 마을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한 120가구, 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30여 가구가 이제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지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참여율도 좀 저조한 면이 있는데, 의견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면 직접 이렇게 뭐 마을 이장님이나 분회장님, 그다음에 회장님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이 찾아가서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홍보를 함으로 해가지고 주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것도 좋으신 분 같아요.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저도 한번 들은 얘기인데, 어느 마을에서는 이렇게 외지에서 이사를 오면은 주민들이 그 현수막을 걸어준대요. 환영한다고. 일단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약간 좀 거리감을 두잖아요. 그죠? 아, 내가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근데 먼저 주민들이 반겨주면은 그분들도 쉽게 같이 이제 동네 일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마을도 그렇게 하면은 외지에서 온 분들도 쉽게 주민들과 다시 이렇게 합심해서 공동체 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요거는 이번 주, 지난주죠. 지난주에 그 아침마당 인간극장인가 아침에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니까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제 많으신데, 저희 동네에도 연세 많으신데 이분들은 사실 이런 사업에 대한 참여하시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래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시간,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보니까 글쓰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저도 쓰려고 그러니까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림 그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들이 그림 그리는 거 하면서 굉장히 즐거움을 느끼시더라고요. 이런 그림 그리기 교실, 그다음에 한글 또 이렇게 배우는 재미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마을 공동체 사업에서 해보면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이 수익 사업에는 참여를 못하지만 이렇게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같이 연계되는 건데 저희 동네에 상가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모든 일들이 같이 협조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호수 주변 경관을 좀 신경을 써서 상가도 도움이 되고 우리 마을도 또 이쁘게 보이고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이것도 여러 가지로 다 호수 둘레길 같은데 뭐 유채꽃, 메밀꽃 뿌려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하나의 볼거리도 되고 또 이렇게 미런 형성이 되고 종합적으로 연계돼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건 기본적으로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들었는데 왜 양보하고 싶으시냐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미 마을에 양보하고 계신 분들 좀 있고 해서 이거는 수월하게 같이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음식을 판매할 수 있거나 음료를 판매할 수 있는 이 간이 판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뭐냐면 이걸 하되 음료는 당연히 파는 거고 그 외에 우리가 좀 판매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걸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 얘기가 뭐였냐면 우리 마을에서 소소하게 하고 있는 농산물도 같이 판매해봤으면 좋겠다. 농산물 판매대가 우리가 없으니까. 왜냐면 시설에 대한 부분이 마을에 없다 보니까 이게 있다면 이제 그 사람들 상대로 팔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또 하셨고 근데 이것도 사실 매일 나가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금토일 이런 때 나가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셨고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 마을에 막걸리 술빵을 잘 만드시는 분이 있대요. 어디 계세요? 혹시 나오셨어요? 본인의 이름을 검명하지 말라고 해서 못하는데. 그러시군요. 어쩐지 그래서 이름을 말씀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기술을 전수해 주거나 그럴 용의가 충분히 있고 그걸 빨리 받아들이실 어르신도 계세요. 오 좋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특색 있게 막걸리 술빵을 팔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어찌나 센스 있게 얘기해 주시던지 발표는 마다 하셨지만 계절 메뉴를 팔아야 된다. 그래서 겨울에는 군고구마, 구운 달걀 이런 것도 좀 판매하고 했으면 좋겠고 여기 지금 하시는 판매량이 대량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각의 마을에 있는 것들을 모아서 이런 작물을 작곡류를 가지고 미숫가루를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든지 가공해서 그거를 판매를 하는데 어찌됐든 우리 마을에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소포장을 한번 마련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을 방산마을이라는 브랜드 600년 나무가 있는 방산마을 이렇게 해서 스티커도 만들어서 그렇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걸 해보자라는 얘기도 해주셨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참여할까를 고민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이 농산물 판매를 여기다 같이 로컬 매장도 같이 하는 건데 음료는 기본으로 팔지만 여기 텃밭 농정대가 생겼어요. 뭐냐면 현재 농사를 짓고 계시는 우리 블루베리 부자 이철우 선생님께서는 블루베리를 조금씩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여기 블루베리 뭐 쉐이크, 블루베리 음료 이런 것도 제공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판매하기 위해서 선생님 물건을 사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고추 들깨를 판매하시고 또 이거는 지금 현재 원물만 판매하고 계시대요. 그 선생님 것도 이렇게 우리 스티커 붙여서 판매할 수도 있고 그럼 나머지는 안 팔고 뭐하냐 라고 했는데 허리가 아프신 우리 선생님도 텃밭은 있대요. 그리고 텃밭을 가지고 우리가 큰 농사를 짓고 있지는 않지만 텃밭에서 소소하게 상추 같은 거 해서 있어서 만약에 팔라고 하면 크게 대량 생산 아니니까 그때 1,000원, 2,000원 그냥 재미 삼아서 해볼 수 일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 텃밭 원정대예요. 자, 텃밭 원정대 제가 이름 불러볼게요. 손 한번 들어볼게요. 자, 유창희 선생님. 오,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두 번째 김홍수 선생님. 네, 좋아요. 자, 원장현 선생님. 오, 좋아요. 자, 최환일 선생님. 자, 최환일 선생님은 씨는 뿌리겠대. 물도 주고. 자, 꺾는 건 허리가 아파서 못하니까 주변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자, 요렇게 텃밭 원정대와 함께해서 이렇게 조금 소소하게 우리 대량 생산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좀 하셔서 요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형태를 가지고 간이 판매대로 하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네, 마무리 짓게 우리 선생님들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고생하셨어요. 마을회관에서 토속음식점 해보자 아까 하셨던 얘기 우선은 이런 부분들은 여기다가 노란색 제가 종이를 붙여놨잖아요. 여기다 스티커를 붙이실 거예요. 책상 위에 빨간색 점으로 스티커가 3개가 있습니다. 3장이 있는데 어떻게 붙이실 건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는 뭐냐면 야, 양봉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양봉 사업이에요. 여기는 뭐냐면 야 어제 그 컨설턴트가 얘기해줬는데 이게 돈 태우기도 좋고 계산하기도 좋고 또 여러모로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텃밭 원정대도 한번 해보고 막 이런 것들. 여기는 그래서 쉽게 이동 판매 트럭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외국말로 푸드 트럭이라고 하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야, 용달로 판매할 수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뭐 보시면 되냐면 여기 트럭 그림 보시면 돼요. 거기에 맞춰서 스티커를 어디다 붙여요? 여기 노란색 해당되는 아래 곳에다가 붙여주는데 이제 투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스티커가 몇 장 있어요? 2장이요. 3장이 있어요. 자, 3장이 있는데 어디다가 붙이냐면 자기가 원하는데 하나씩 붙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씩만 붙이는 게 아니라 3장이잖아요. 그럼 몇 개 붙여야 될까요? 3개. 땡! 그럼 표면력이 없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냐면 3개 왜 먹어? 3개 중에 2개만 붙일 수 있습니다. 최고라고 생각. 3개 중에 2개만 붙이는데 야! 표는 3개 중에 2개만 붙이라게. 그럼 뭐예요? 한 놈한테는 몰표를 주는 거예요. 2개. 그러니까 나 이거 최고로 마음에 드는데 하는 것들은 2표를 투표하시면 되고 요거는 그래도 했으면 좋겠어. 이순이에게는 한 표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택은 2개 하시고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놈한테는 2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표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 투표를 사실은 우르르르 나와서 해야 돼. 그래야 서로 감정이 안 섞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거든요. 그런데 함께 하기에는 테레비가 너무 비싸. 그러니까 차례대로 나와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쪽부터 수가 단촐하니까 한번 나와서 투표하시고요. 네, 얼른 오세요. 네, 개인의 의견이고 이거는 오늘 말씀도 드렸지만 회의는 저희가 비난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좀 고민을 해주시고 기억해주시고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빨리 나가세요. 나가서 이제 투표하세요. 이게 제일 좋아. 근데 2개 붙이고 이게 2번 안 좋아. 나오셔서 투표해보실까요? 선생님도 손 괜찮으세요? 그렇게 해요. 잠깐 쉬는 사이에 제가 저한테 들어온 말씀이 하나 있는데 요 사업 나와 있는 거는 노인 일자리, 그 어르신 일자리에 참여하는 10분 또는 20분 요 사람들만 하는 거냐 이런 질문이 왔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어르신 일자리는 여기에 없는 사업도 할 수 있잖아요. 여기 뭐 꽃길 가꾸기 한다든가 그 조금 보식 한다든가 그런 데도 할 수 있고 물론 여기 가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르신이 아니어도 어르신 일자리 참여하는 분이 아니셔도 가능합니다. 이거 3개 중에 했으면 한개만 거죠. 1등에다가 2개, 2등에다가 1개. 여기 음식 자체는 여기다 뭐 1등은 이거는 이건 트럭으로 판매하는 거. 네, 괜찮아요. 이제 오르르르 하시면 돼요. 오르르르. 오르르르 하시면 됩니다. 1등에 2개, 2등에 1개. 안 쳐, 안 되나 그냥. 욕먹어. 의견을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원래 우선순위 사람이 많이 사는 그러지 거지 않으면 우선순위 건설력이 없어져. 난 다음 좋아요. 그렇지만 1, 2등으로 하셔야 돼요. 2등에 1개요? 아까 이거 떨어뜨리셨는데 이런 가고 싶어. 아이고야, 욕심도 많으셔. 내가 붙이는데 이렇게 많이 드셔요. 이런가. 네, 이쪽으로 오세요. 양봉이 끝이에요. 1등이네 양봉이. 일 1등 2개, 2등 하나. 나머지 2개. 나머지 몰표. 요거는 꼭 하고 싶어요. 오케이. 시간 줄것 같아.
세계 나가니까 한눈에 봐도 어때요? 한눈에 봐도 어때요? 양봉이 딱 나왔어요. 자, 양봉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요거는 몇 표인가요? 양봉 몇 표인지 한번 세워볼까요? 20표. 옆에 포드트럭은 16표. 자, 몇 표 차이 나요? 4표 차이 나요. 그러면 아주 큰 차이는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뭐냐면, 사업을 하실 때 우리가 주어진 금액이 얼마예요?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이고, 자, 4천만 원인데, 자, 이 4천만 원으로 양봉을 하는데 다 하실 수도 있고, 푸드트럭을 한번 빌려서 돈이 된다면 2개를 찢어서 쓰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계획하시기 나름이에요. 그게 뭐냐면 꼭 사업 한 가지만 하세요는 아니에요. 이 금액으로 가능하다면 이것도 한 번 정도는 해볼 수도 있지. 그리고 이것도 한 번 정도는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냐면 표 차이가 4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2개를 다 해볼 수는 있으나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하나를 놓다고 생각하고, 자, 예를 들어서 종이가 뭐가 있나요? 없으시면 그냥 놔둬도 될 거예요. 자, 요거는 조금 내려놓게요. 아니 괜찮아요. 아저씨. 자, 뭘 해볼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 2개를 놓고 봤을 때 고민하실 거, 자, 이 2개를 놓고 봤을 때 고민하실 거, 자, 실행 가능성으로 봤을 때 둘 중에 어때요? 어떤 게 실행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양봉이 더 빠를 것 같아요. 양봉이 더 빠를 것 같아요. 좋아요. 자, 그럼 여기가 제가 높여줄게요. 여기 아래는 점수가 낮은 걸로 제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는 우리가 여기 있네요. 여기는 우리가 실행 가능성으로 두고 여기를 제가 10점 만점이라고 둘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실행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해요? 이왕이면 참여를 많이 하시면 좋겠죠. 방금 용화 선생님이 어떤 얘기 하셨냐면 노인 일자리로 금액을 태울 수 있는 게 2천만 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60세 이상의 어르신들께서 참여하시는 것만으로 어떤 일자리 금액을 드리겠다는 거고, 이 4천만 원은 그 노인 일자리와 별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로 든 수익을 가지고 마을 기금으로 나중에 쓰시거나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물론 안타깝게도 야, 노인이 아니면 나는 돈을 받을 수 없는 거냐? 대신 젊잖아요. 그걸로 위로를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렇다면 이왕이면 둘 중에서 한다면 사람들이 뭘 더 참여할 수 있을까? 더 좋아할 수 있을까? 이 참여율은 뭐냐면, 야, 이거 하고 싶은데 즐거워야 하는 거거든요. 참여율을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맨 끝에 10점이고 여기는 몇 점일까요? 빵점이지. 그렇지. 한번 해볼게요. 자, 양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표 수랑 상관없이. 자, 양봉이 있어요. 자, 양봉으로 한다면 이거 둘 중에 실행 가능성은 몇 점으로 해요? 그냥 0점부터 10점까지 주신다면 몇 점 정도 가능하시겠어요? 양봉 8점. 선생님들은? 선생님 뭐 몇 점? 평균? 나는 100점. 100점. 선생님들은? 10점 만점인데 무슨 100점 있어요? 알아, 센스가 없네. 딱 100점이 10점이란 얘기지. 그렇죠? 얘기하세요. 양봉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대요. 지금 덕수 이장님이 옥상에다 여기 옥상에다 한다는데 이거는 위치가 안 맞아요. 봄에 해질 때 돌들 다 들어오거든요. 여기는 그 전에 햇빛이 가리면은 얼어 죽는 수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양봉에서 해서 약간 서쪽으로 했는데 조금 더 서쪽으로 했으면 좋긴 좋은데, 내가 봄 되면은 오리굴로 가는 게 뭐냐면 볼에 탈분이 있어요. 겨우내를 먹어가지고 또 한꺼번에 싸는 게 있어요. 차에 어마어마하게 돼가지고 세차가 무너질 정도로 해서 내가 해마다 딴 데 가서 하거든요. 여기다 해놓으면은 이 차
그 저기 지금 저기 김영환 회장 그 주위에 그 네, 남자다녀요. 그건 별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을 때 여기 말도 못해요. 그렇지. 예? 그 위치 선정을 잘 해야 되고 뭐 메밀 심는다. 볼통 하나에 메밀 유채 150평을 심어야 볼통 하나를 꿀을 생산할 수 있어요. 이제 간식으로다가 키운다 그러면은 모를까 전적으로 그 생산되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나는 복지적에 볼 양봉에서는 토종꿀 같은 건 어떨까? 토종은 저기 볼동에 대해서 그렇게 큰 저기가 없거든요. 조금은 그래도 그 해발 몇 미터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똑같아요. 아니 사근형네도 그거 뒤에 뭐 예? 보일러실에서 토종이 왔다 그러는데 토종은 위치만 맞으면은 뒷뜰에 햇빛 잘 나는 데다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고려해요. 얘가 여기다가 양봉했다면 나는 내 돌만 똥 싸는 게 아니니까 안 움직여도 좋아요. 나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찬성이요. 근데 위치를 잘 선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이 얘기를 듣는 순간 10점 만점은 못 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얘기해 주셨고요. 이제 그렇지만 실행 가능성은 충분하다라는 얘기시고요. 장소를 실행 가능성은 충분하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10점하고 8점의 중간점을 준다면 예를 들어서 9점이나 8점 정도는 줄 수 있겠다라고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렇게 다 볼게요. 아주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전문가가 있으니까 다르네요. 꽃도 많이 심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이런 걸 고려했을 땐 토종꿀이 주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럼 요거 한번 볼게요. 호수 간이 판매 트럭. 자, 달리는 판매 트럭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실행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점수에서 10점 만점에 점수 몇 점 정도 가능할까요? 10점. 10점. 오. 또 우리 선생님도 얘기 좀 해봐요. 8점 정도 나오게요. 8점. 동점인데? 좋아요. 이 정도 이렇게 됐어요. 자, 혹시 선생님 10점 주신 이유가 뭐예요? 저거는 가능한. 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충분히 여러 사람이 합심해가지고. 아, 여러 사람이 우리 텃밭 원정대도 하고 좋아요. 그거는 선생님 8점 해주셨어요. 뭐 저기 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적이니까. 2점을 왜 그러면 안 줘? 10점 만점 줘야지. 왜 2점을 못 주신 이유? 그래도 여분을 남겨놔야지. 이유는 딱히 이유는 없다. 본인 그래도 한 여분은 남겨놓고 하자. 좋습니다. 10점짜리가 있어. 오, 좋아요. 실행 가능성은 또 이래요. 안 되는 것도 좀 덜 되는 것도 있다가 봐야지. 뭐 아, 나중에 있어. 좋아요. 이건 사실은 우리가 빌려만 잘 오면 돼. 근데 뭐냐면 무엇을 팔 것인지를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고. 자, 그럼 참여율을 볼게요. 자, 둘 중에서 어떤 게 참여율이 조금 높은가를 한번 볼 건데 양봉 먼저 가겠습니다. 양봉은 참여율을 10으로 봤을 때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양봉 하는데 참여율. 양국은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참여는 여기 몇몇 저기 젊은 사람들을 위주로 다 해야지. 젊은 사람 나이 먹었는데 그건 볼이 쏜다고 사람을. 그래서 우리도 어떤 때는 이게 주인도 못 알아봐요. 그래요. 저도 볼이 주인을 알아본단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완전 무장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고 또 이게 볼 저기 아카시아 때 말고 또 밤 때 말고는 미론이 없어가지고 대체 먹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점수를 한 7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저는 뭐 하고 싶으면 해라는 얘기죠. 선생님은 어떠세요? 참여율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점수까지 주실 수 있을까요? 얼마나 사면 좋겠어요. 진짜 저 겨울 가서부터 겨울이 문제야. 저기 삼촌네 가면 그걸 다 만들어 놓더라고. 자, 냉정하게 그러면 몇 점부터 시작해 볼 거냐면 딱 절반부터 시작해 볼게요. 5점 손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6점. 하나, 둘, 셋. 7점. 하나, 둘, 셋. 오,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도라고요, 지금. 자, 8점. 점수 많이 주고. 다 7점 이상이네. 그러면 한 7점 이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정도가 10점이니까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자리로 옮깁니다. 이건 뭐냐면 실행 가능성은 한 8점. 그 다음에 참여율은 7점일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동 트럭을 하는데 참여율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여자들만 해. 여자들만 할 것 같다? 여자들만인데 여자분들이 지금 여자가 없네. 여자들만일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텃밭 원정도 있어요. 생산해서 물건을 제공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근데 제공해도 어차피 여기가 저- 응. 저 이동식 그거는 응. 그래도 거의 그 사모님들 응. 그래도 좀 이쁜 아줌마들 아니 아닌 게 아니라 80, 90 먹은 노인네들이 안 있으면 거기 가겠죠? 아니요 가요. 가지. 손맛이 있을 거라고 아니야. 생각해요. 그건 있으니까. 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네네. 아무 상관이 없다. 아니 내가 댕겨봐도 카페 댕겨봐도 아니 판매는 몰라도 생산자는 여기 아니 이쁜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생산자는 다 다 있어요. 남자 여자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사람 말할 필요가 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제 이왕이면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의 의미는 뭐냐면 주민들이 함께 파는데 의미가 있고 요 매장 자체도 생기면 야 우리 진짜 맛있는 거 예쁜 거 파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의미가 있어.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하나마다 도토리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냐면 판매자도 있지만 생산자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에 가서 판매하는 사람은 주로 여자만이 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꼭 여자만 판매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 다음에 아이고 나는 못하겠는데 그럼 무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하시면 돼요. 그거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야 우리 소소하게 로컬 농산물도 판매한다고 했으니까 기존에 판매하신 상품들을 조금씩 내놓을 수도 있고 기존에 양봉을 하고 계신 분도 꿀을 가진 상품을 갖다 놓을 수도 있고 간이 판매대로 조금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텃밭 원정대도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상추라도 몇 해고 1,000원짜리 봉지 하나 놔둘 수 있고 참여도에서는 참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요. 그럼 이것도 점수를 한번 줘볼게요. 자 5점부터 시작할게요. 5점 6점 7점 8점 9점 오 10점 없어요. 우와 한 똑같이 보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8.8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 유일하게 하나 더 높아. 자 보세요. 해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뭐가 더 해볼까요? 라는 1점 차이로 또 이동 푸드트럭만 할 수는 없어요. 점수가 굉장히 근소한 차이잖아요. 이건 뭐냐면 충분히 둘 다 해볼 만하고 참여율도 충분히 높겠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더 고려할 건 뭐냐면 더 곰곰이 생각하셔서 양봉은 아까 얘기하신 고려할 점이 자 꽃을 더 심어야 된다 안 심어야 된다 심어야 하고 양봉을 할 장소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걸 고민하셔야 되고 자 요거는 이제 뭐가 문제예요 사실은 금액적인 면이에요. 자 푸드트럭 빌릴 때 얼마나 들 것이냐 어떤 게 소요가 될 것이냐 그러면 농산물 판매하는데 농산물은 텃밭으로 우선 제공한다지만 이 원물을 선생님들이 각각 텃밭에서 제공하는 원물을 그냥 갖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다만 상추라도 500원어치든지 1000원이라든지 돈을 줘야 맞는 거잖아요. 그럼 구입 비용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세세하게 그것도 고민해 봐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까지 고민하실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2개 정도로 좁혀 놓으셨다라는 거에 큰 의미가 있고 이후에는 뭘 해야 되냐면 현실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양봉을 하려면 양보 장소 후보지를 우리 요한 선생님과 함께 주로 추진위원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양봉 한 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꽃을 더 심어야 되는지 우리 전문가 있으시니까 그것도 계산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몇 통을 넣을 것인가도 계산해서 총 소요 비용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해야 돼요? 이동 트럭 모양에 따라서 빌리는데 기간에 따라서 임차료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농산물을 같이 판매한다면 있는 농산물들 지금 하시는 것들 소소하게 모을 수 있겠지만 뭐를 해야 돼요? 소포장재를 하나, 뭐 비닐봉투라도 스티커라도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런 홍보물 제작에는 얼마가 드는지 예산에 따라서 다시 한번 냉정하게 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맞나요? 네, 좋아요. 그렇지만 이 두 개만으로도 이렇게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끌어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해야 될까요? 박수보다 더 좋은 거 있어요. 저 한번 따라해보세요. 엄지척 한번 해보세요. 엄지척. 엄지척 하시고 옆에 짝꿍들한테 야 잘했어 라고 해주는 거예요. 시작. 잘했어. 야까지 따라하네. 좋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자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지어볼까 하는데요. 저희는 아직 한 가지를 더 결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다 결정 내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봉에 어느 정도 비용이 소모가 될 것인지 장소가 어디가 가능한지 그 다음에 이 이동 트럭 이것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제가 가서 무조건 팔게요는 안 될 거예요. 자 임차를 하지만 호수공원에 가서 어느 장소에서 정말 판매가 가능한지 이것도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걸 알아봐서 우리가 여기 태울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4천만 원이잖아요. 이거에 맞춰서 어떤 게 더 현명한 방법인지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알아본 다음에 다시 한번 마을회의를 통해서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까? 어떠세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정말 고생하셨고요. 점심시간 전에 끝났어요. 모든 분들한테 수고하셨다고 박수 치면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사는 곳은 전라북도 남원에 삽니다. 여러분들과 비슷한 그런 마을인데요. 대신에 주민들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 수가 많은 그런 마을이 참 부러운데, 자 부러운 만큼 뭐든지 사람이 많으면은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많고 뭘 하려고 그러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렇습니다. 마을 사업이 이렇게 쉽게 진행되는 경우는 참 없어요. 많은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오늘 제가 이 과정을 쭉 이렇게 지켜보면서 대단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식사 이제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시게 되잖아요.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 지금 뭐 준비하셨어요 혹시? 해물칼국수를. 자 다른 마을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나고 나서 우리 다 같이 식사 한번 하러 가실 건데요. 뭐 드시러 갈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누구는 한식, 누구는 중식, 누구는 일식. 나는 분식이 좋아. 간단히 먹고 끝낼래. 그런데 어떤 분은 난 아침을 늦게 먹어서 안 먹고 싶어요. 이런 분도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게 마을에서도 이런 음식 계속 나오죠. 그런데 이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저는 중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먹기 힘들어요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분식 갖고는 나는 밥 한 끼가 안 돼. 그냥 그거는 그냥 간식으로 먹을 거지 그게 어떻게 밥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어떤 것을 결정을 할 때, 뭔가를 결정을 할 때 전체가 다 만장일치하면 제일 좋죠. 그러면 모두가 다 좋아가지고 우리 칼국수 먹으러 갑시다 하면 제일 좋은데 이 과정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칼국수 먹으러 가자는 분이 한 10분이고 나는 그래도 한식을 먹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한 8분 정도 생겼다고 가정해요. 그럼 여러분들 뭘 결정하시겠습니까? 답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 8분이 얘기한 한식을 드시러 가시겠어요? 10명이 제안한 칼국수를 드시러 가시겠어요? 10명.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우선 쉽게 생각하는 건 다수결이죠 뭐. 그렇죠? 그래서 자 다수결로 우리 칼국수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10분은 만족하는데 불편한 8분이 계시는 거예요. 만장일치가 사실은 제일 좋지만 쉽진 않잖아요. 근데 다수결이 그러면 모든 것이 마지막 최종 선택은 또 다수결로 하느냐. 마을 사업하는데 다수결 3번쯤 하면은요. 그 마을 사업 안 하시는 분들이 나와요. 그거 이해가 되시죠?
아니 나는 갔는데 매번 나는 소수 의견이야. 그러면 그분은 나중에 마을사업 아무리 좋아도 나는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도움되는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실행 가능성과 참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판단을 하고 평가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중에 어떤 것 하나는 다수의 의견이 나와서 이걸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양봉으로 하는 사업은 우리 마을하고 안 어울리는 사업일까요? 별로 원하지 않는 사업일까요? 그건 아니죠.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둘 중에 꼭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우선은 어디를 선택해야 돼요? 이동 판매 트럭 이거를 선택해야 되겠죠. 왜? 과반수 이상 이걸 원하니까. 그런데 이거를 원하게 되는 분들이 양봉을 하는 것을 얘기하신 분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걸 폐기해버려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저는 많은 제안을 드리는 게 이거를 조금 우선순위를 두시면 어떨까. 이번에는 우리가 칼국수 먹으러 갑시다. 근데 다음번에는 우리 다른 8분들이 원하는 한식을 먹으러 가시면 어떨까요? 이거는 지금 당장은 내가 100% 다 찬성은 안 되지만 그러나 누구도 자기가 내놓은 의견에 대해서 전체가 다 동의했다고 하는 이 중요한 결론이 나오거든요. 저는 마을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적은 의견이라도 그걸 무시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우선 순위를 두어서 모두 의견을 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의사결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소수 의견을 좀 보호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아까 보니까 이동 판매 트럭이나 양봉 사업을 하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양봉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 중에 양봉 사업을 하실 만한 분들이 지금 20명 중에서 한 5명밖에 안 돼요. 그럼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양봉은 직접 키우는 것만 마을 사업이 아닙니다. 그걸 도와주는 것도 마을 사업이고요. 판매하는 걸 지원해 주는 것도 마을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미론을 만들 때, 우리 이쪽에 아카시아 나무가 많으니까 내가 사는데 이거를 놓으면 좀 불편하긴 해도 마을 사업을 위해서 내가 이 공간을 한번 내드릴게요. 이것도 참여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이 상당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동 판매 트럭을 하는데 아까 어느 분께서 여성분들이 하시면 좀 더 많이 빠지지 않겠냐 그러는데 저도 생각은 조금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이동 판매 트럭 사업을 하는데 그 여성들만 하는 사업이냐는 거예요. 아니죠. 아까 보니까 생산하시는 분들도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또 거기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 필요하고요. 때마다 연락해 줄 사람도 필요하고요. 고장이 나면 고치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럼 결국은 이 하나의 사업을 할 때 그냥 눈에 보이는 일만을 우리는 참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서 보이지 않게 보이게 여러 가지 형태로 기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모든 기여하는 사람들을 참여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공감이 되세요?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장서는 분들한테 너무나 큰 짐을 주시는 거고 뒤에서 마음으로 응원하는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를 하지 않는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의 방법이 대단히 다양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서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활동자 판례를 할 때 지금 앞에서 회의를 주관해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아까 어디 가셨죠? 우리 김일아 선생님처럼 이 회의에 직접 나서지는 않지만 뒤에서 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여의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다는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다가 보면 어떤 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고 또 어떤 분들의 의견은 조금 무시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럴 때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가서 물어주세요. 이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이거를 저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속 물어주는 겁니다. 이 물어준다고 하는 것은 당신의 참여가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는 의미이고 또 그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한다는 뜻은 나 역시도 직접 내 몸을 놀려서 푸드트럭 저기에 판매를 하지는 못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나도 그 일을 한번 할게요. 이것에 대한 묵시적으로 꼭 뭐 내가 드러내놓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동의하면서 같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것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회의를 할 때 어떤 회의도 괜찮아요. 모든 회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의 생각이 어떤지 내 생각은 이렇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분의 생각을 듣는 것도 중요해요. 서로 이야기하고 듣는 이것을 소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통은 일방적으로 내가 이야기하는 것만 갖고 소통한다고 하지 않아요. 또 일방적으로 듣기만 해서도 소통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서로 듣고 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하려면 우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하는 것을 굉장히 잘하고 좋아해요. 대신에 어떤 것이 조금 상대적으로 부족하냐면 다른 분의 얘기 듣는 것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회의를 할 때 다른 분이 생각하는 거 귀담아 들으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잘했어. 아 그렇구나. 이렇게 공감해주는 이런 일들은 이 전부 경청과 관련된 일들입니다.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신다면 여기에 어떤 사업을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계획하더라도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여러분과 한 6-7시간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저는 종합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업의 성공 여부는 사업이 근사해서가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함께 발전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근사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근사한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크게 박수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